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이거 쓰신 건데 김창옥한테 묻는 것 같아요? 누구한테 묻는 것 같아요? 엄청 빨리 대답을 해버리시네요. 김창옥은 거울일 뿐이거든요. 사람들이 거울을 보는 이유는 누구를 보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보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거울을 정면으로 볼 힘이 생긴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좀 이렇게 보고 싶어.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거울 보는 거를 보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아직은 마음의 힘이 우리가 없으니까 그 모든 거 다 괜찮다. 어쨌든 여기 잘 오셨고, 또 어떤 분은 여기에 올 아직 상황이 안 되면 영상으로 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잘 오셨습니다. 첫 번째 주신 분은 저는 23세의 꽃다운 나이에 26세의 종교인을 준비하던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8년간 함께 지내다가 1997년 남편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고 2002년도 큰오빠, 2012년도에 둘째 오빠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5년 사이에 세 사람을 보내고 나니 나도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내 딸도 다른 가족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들면서 우울함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자조 모임에 참여하면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만 가끔씩 찾아오는 우울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울증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만약에 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고, 손을 드시기가 그렇다면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손을 드실 수 있으면. 그래. 배승옥입니다. 배승옥. 네, 맞습니다. 옥은 저랑 같은 옥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어떠세요? 요즘은? 그 우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볼 때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되지 않나? 쉽지 않네요. 네. 세월이 흘렀는데 그렇게 힘드세요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 세월이 지났는데 그렇게 힘드세요라는 분 주댕이를 때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세월이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고 10,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지워지기 어려운 건데, 그리고 진짜 사람들의 그런 말이 더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관심을 가장한 무지함의 폭력이. 그러면은 지금 97년도에 남편분께서 그러셨으니까 28년 됐고, 좀 젊었던 거 아니세요, 남편분이? 그렇죠. 네, 그때가 30대. 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이라는 게 나 때문에 혹시 저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것이 나도 살아갈 힘이 없게끔 정말 하루살이 인생처럼 하루를 버틴 세월이, 저도 여기 오면서 28년의 세월을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와, 너무 긴 세월을 하루씩 살았는데 이렇게 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어렸을 적에 엄마 아빠가 엄청 싸웠어요. 아버지가 그림하셨거든요. 아버지가 예술을 하신 거예요. 예술.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일로 버는 돈을 지역에 환원하셨어요. 그리고 무소유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집에 5일 만에 오셔가지고 엄마하고 UFC를 하셨어요. 그 엄마는 다음날 파트라슈가 됐어요. 그러면은 제가 저희 시골의 조그만한 집에 대문 위에 평상같이 그게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엄마 아빠가 안 싸우게 되면 제가 말을 잘 듣겠습니다. 제가 말을 잘 들을 테니까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말을 잘 들었어도 엄마 아빠가 싸웠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유난히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그 생각을 해요. 뭐가 일이 터지면 집에 가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못했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여기에서 마음이 더 여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래나? 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울증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하고 가끔씩 찾아오는 우울함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제가 아버지가 엄마한테 때리고 엄마 아버지 맞는 거 보고 공부 핑계로 도망 나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서울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 죄책감이 들어요. 왜요? 엄마 생각에. 엄마는 아버지한테 맞고 있을 텐데 내가 여기서 맛있는 걸 먹네. 내가 서울에서 좋은 옷을 입으면 죄책감이 들어요. 엄마는 우리 아버지한테 맞고 있고 좋은 옷도 못 입고 있는데 내가 이런 좋은 옷을 입네. 그러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고 이쁜 옷을 입어도 기분이 안 좋고 죄책감이 들고. 저는 살아있는 엄마에 대한 그건데 여러분은 또 다른 차원의 무게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떠났는데 내가 맛있는 걸 먹고 내가 이쁜 옷을 입고 겨울에 따뜻하게 보내고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내가 음악을 듣고 드라마를 보고 웃고 이게 뭔 짓이래? 그 마음이 10배, 100배, 1000배 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한 10,000분의 1 정도 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대부분 우리 삶을 마감하는 시간까지 안 잊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질문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요?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소개할게요. 이거 계속 같이 갈 겁니다. 근데 그거 같이 가려면 그 불이기 때문에 내가 깍대기가 건강해야 그 불을 안고 갈 수 있습니다. 희한한 게 내려놓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생각나.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미워하지 맙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미운 그 새끼가 생각이 나요. 에? 부정적인 사고. 내려놔야 되겠다. 잊어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 생각하는 순간 걔가 제일 먼저 와서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고리를 걸면 계속 더 끈적끈적해져. 근데 그거를 내가 극복해야지, 이겨야지, 떨쳐야지 하는 순간 걔하고 나의 거리가 순간 훅 이렇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저기 커피 테이크아웃 할 때 너무 뜨거우니까 뭐 껴줘요? 홀도 껴주죠? 감정하고 내가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나를 먹어버려요. 내려놓으려고 하지도 말고 이겨낸다고 하는 단어도 쓰지 말자. 같이 간다고 생각하자. 그냥 1번 생각으로는 같이 간다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1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대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 글도 썼어요. 그러면 또 힘이 붙어요. 그리고 심지어 마이크도 잡았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뒷사람들 마이크 잡으라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약간 홈쇼핑 느낌이 지금 들어서 얘기를 한 건데 각각의 시간이 있다. 지금 누구는 글도 못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좋다. 여기 오신 것만으로도 좋다. 근데 누구는 글 써서 대면할 마음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러면 글 써요. 누구는 마이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그 다음 단계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추천하는 게 메시지를 내가 말하는 거거든요. 혹시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먼저 떠났던 그분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감히 그 말을 꺼내지 못한 것도 있어요. 아니면은 그냥 술 먹고 울고 막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건 별 도움이 안 돼요. 정신 차린 채로 말해야 돼. 정신이 있고 마음을 차분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건 결국 우리가 누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자신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건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저는 한번 해보겠어요 라고 하면 그때 하면 돼요. 혹시나 남편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네. 그러면 남편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여보라고 불렀어요. 여보. 선생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그냥 한 20초, 30초 여보하고 한번 하셔요. 여보, 당신이 마음이 그렇게 여리고 착한 줄 내가 몰라주고, 내가 너무 당신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만 살려고 했던 거 정말 미안하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걸 내가 알았더라면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 정말 미안하고, 당신하고 함께했던 짧은 시간이었지만 내 평생에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남겨준 추억으로 내가 지금 살아있고, 당신 목까지 내가 뭔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2010년) 가을 아버지께서 스스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랜 기간 우울감이 심하셨다가 우울감이 아버지의 텀블러에 담겨 넘쳐버린 것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아버지께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를 권유할 걸 그랬었나? 술이라도 한 잔 해드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져본 게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자리를 잘 잡았다면 그런 선택을 안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도 들고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제 세계관이 많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50몇 년을 우울감 속에 사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삶의 의미를 찾고 보람 있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어떤 때 조금 특별히 더 기억에 남거나 생각이 나세요? 아버지께서 그냥 퇴근하고 집에 오셔서 그냥 항상 역주하셨던 모습, 그리고 한숨 쉬시는 모습, 늘 걱정하고 가족들 걱정하고 그런 불안하시는 모습들이 기억에 남아서 아버지는 늘 고생만 하다 가셨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큽니다.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시면 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0대 초반이십니다. 그러면은 15년 전이니까 거의 50대 후반, 네. 중후반에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하신 거네요. 네네. 이제 아드님도 결혼하셨? 갔다 왔습니다. 네. 예, 갔다 와. 왜 이렇게 크게 웃습니까? 지금 갔다 온 거 지금 저 살짝 웃어야지. 어떤 사람이 생각이 많겠어요? 제가 보기에 생각이 많은 사람은 크게 두 정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게 많은 사람,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 돈으로 평안하고 엄마 아빠 사이가 좋으면은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고요. 그냥 좀 룰루랄라 했겠죠. 근데 그러면 생각이 최고로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게 있고 불안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 선생님의 이 질문에는 뭐가 느껴지냐면 자기 삶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난 내 삶을 사랑하고 싶다. 그게 단순하게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런 단어 말고 나는 내 소중한 내 시간을 사랑하고 싶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서 우울감이 제일 많은 단어를 썼지만 제가 보기에 제일 많이 느껴진 건 선생님이 선생님 삶에 대한 사랑. 자, 봐보세요.
제가 선생님 삶에 대해서 사랑이 느껴진다고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선생님 눈에서 꽃이 폈어요. 느껴지셨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슬픔의 땅에서도 꽃이 필 수 있어요. 슬픔이 있다면 같이 가되 좋은 걸 보고 좋은 거 듣고 좋은 거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 슬픔과 같이 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야 이 슬픔이 우리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둘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쩌면 먼 훗날 우리의 슬픔이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다리가 될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다리 안 돼도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그런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우, 김 선생은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워서 이렇게 강연이 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지랄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지랄하고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의 슬픔이 뭘 세상을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 이유를 들어서라도 그 슬픔을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그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부터 구체적 기술을 소개할게요. 생각으로 생각을 잡을 수가 여러분 해보시니까 쉽지가 않죠? 네. 마음으로 마음을 잡기가 힘들어요. 어느 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두세 개가 겹쳐오기도 하거든요. 제가 지금 말하면서 왼쪽 귀가 안 들려요.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서 2번 거꾸로 했대요. 당뇨 확정을 몇 달 전에 받았어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려는데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머리에서. 삼재인가? 이게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 개가 올 수 있나? 뭐 한두 개가 와야 되는데 4개가 동시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 장군 멍군이에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의 운명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소개해 준다. 여러분 어느 날 보면 귀신 붙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귀신 붙었나? 제가 오늘 완전 중요한 거 소개할게요. 귀신이 엄청 싫어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이거 누가 얘기해 줬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유명하다는 무속인이 얘기해 주셨어요. 귀신이 뭘 싫어할 것 같아요? 십자가에 마늘 뿌린 거요? 팥. 십자가에 팥하고 마늘을 같이 섞어가지고 삼배에 묶어서 귀신이 제일 무서워한 거는 깨끗한 거래요. 깨끗한 마음일 수도 있고 깨끗한 정신일 수도 있고 깨끗한 몸일 수도 있고 집에 쓸데없는 물건을 당근에 팔아요. 여성분들은 할 수 있으면 메이크업도 해요. 예쁘게. 남자분들 머리도 한 달에 한 번 자를 거 할 수 있으면 2주에 한 번 잘라버려요. 수염을 기를 거면 멋지게 깎으면서 기르고 아니면은 나 어설픈 수염은 나 그러면 깎아버려. 양치 2번 하는 거 3번 하고 4번 해요. 눈썹 문신도 해요. 여기도 하고. 이게 근데 다 뭐 같아요? 이게 미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되게 과학적인 건데. 그렇죠. 나를 위해서 내가 문신도 하고 눈썹도 그리고 옷도 오늘처럼 예쁘게 입고 오고 그때
정신의 귀신이 그 사람에게 못 붙는다는 거죠. 집도 깨끗이 청소해버려요. 이미 청소 다 된 분은 저희 집에 와서 해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 슬픔이 우리의 조금 저 뒤쪽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은 운명이 움직인다는 한자에 늘 나와요. 운동. 여러분, 힘든 일 우리에게 터지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몸이 굳는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요. 뇌신경센터에서 저한테 처방해 주신 거예요. 강사님, 운동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운동을 2년 했어요. 저 6시에 나갈 때 운동 끝나고 들어오는 아줌마가 수십 명이에요. 아파트 단지에. 용접하는 모자 알죠? 용접하는 모자. 새벽에 해가 안 떴는데 용접하는 모자를 아줌마들이 쓰시고 아파트 단지에 나무에서 배를 치고 있더라고요. 너무 큰 사건이 터져서 우리 몸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은 운동. 이거는 치료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꼭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유명한 말을 소개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그러셨어요. 제가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주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뭔가를 해야 할지 모를 때 당신이 해야 할 것은 체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 제가 인스타에서 본 거예요. 몸매를 만드는 게 아니다. 체력을 길러야 된다. 어떻게 살지 모를 때. 왜요? 체력이 길러지고 근육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뇌가 모든 상황을 긍정의 에너지로 보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먼저 떠난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떠나고 나서 나를 애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애도가 당신의 삶을 잡아먹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마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무 힘이 없어서 당신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있어야 한다. 아버지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대상자분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한번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억지로 하지는 마시고. 아빠가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평생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랑 덕분에 지금도 힘을 내서 다른 사람도 도우면서 살 수 있는 것 같아. 나중에 내 모든 게 아빠한테 받은 것 같고 내 전부가 다 아빠한테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니까 나중에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생명 존중 희망 재단에서 고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함께 돌아보면서 또 내 마음도 정리하는 우리의 심리를 이렇게 진단하는 면담을 진행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하고 상담도 도와드리고 유족 치료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끝나고 자막으로 띄워드릴 거예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소식을 주셔서 서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하려는 이 기관이 있어서 오늘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이 힘든 시기를 지나는 사람과 함께 하려는 그 누군가가 있구나. 또 좋은 곳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